최근에 이제 그 AI 기술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AI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AI 기술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학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데이터 학습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학교 이제 그 데이터 정보학과라든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가, 그래서 크게 이제 그 공과대학을 저희가 지금 주목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스티그는 현직 고3 부장이고, 여러분에게 더 나은 입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실제로 대학을 방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드릴 대학은 평택대학교입니다. 지역명이 들어가서 국립대학이라고 혼동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평택대학교는 사립대학교입니다. 행정구역상 경기도 평택시에 있고요. 재밌는 게 여기 안성 IC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쿠아필드, 공도, 우림 요까지는 안성시고요. 여기 위가 평택시입니다. 그리고 이 평택대학교에서 조금만 더 내려가면, 이 하천을 건너가면 여기는 천안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평택대학교는 어쩌면 수도권의 마지막 그런 대학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평택역에서도 버스로 한 10분 내지 15분이면 오고요. 그리고 이 평택대학교 요 앞에서도 강남 가는 좌석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편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평택이라는 도시가, 여기가 삼성전자입니다. 요거를 그 위성지도를 통해 보면 요게 삼성전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물류 그리고 IT 업계가 이 평택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쪽에 서해안 중심지, 여기가 평택항입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던 그런 물류가 이제 평택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가 많은 그런 평택시가 되겠습니다. 그 중심에 평택대학교가 있습니다. 스티그가 물론 그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특히 서울에 있는 대학들을 뭐 리포트를 할 계약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뭐 수도권의 그 대학들 또는 뭐 충청권 대학들을 하느냐, 이걸 말씀하시는데, 저는 4, 5, 6등급 학생들이 가장 많습니다. 이 학생들을 위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가 발로 뛰는 겁니다. 어차피 상위권 학생들은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런데 4, 5, 6등급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좀 힘듭니다. 우리가 도움을 줘야지. 그래서 고3 부장 입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요. 평택대학교는 입학 정원이 1000명이 되지 않지만 ROTC 학군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입학처를 방문했을 때 상당히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뭔가 이렇게 열정이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PD수첩인가요? 여기에서 이제 뭐 대학 비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조금 과장됐다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다 해결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어떤 그 기업에서 여기를 이제 관리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 지원이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선택할 때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선택해야지 자꾸 퇴보하면 그거는 이제 어쨌든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래서 향후 나를 성장시켜주고 발전 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택한다 했을 때 아마 그 대안이 평택대학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평택대학교는 다양한 학과가 있는데요. 특히 이 ICT 공과대학을 굉장히 이제 주력으로 하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 융합 소프트웨어 학과, 정보통신학과, 그래서 데이터 정보과,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고요. 나름
그 이제 기독교 학교답게 사회복지학과도 굉장히 여기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뭐 광고홍보학과도 유명하고 실용음악과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공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관심 있는 학생들 수도권을 가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평택대학교를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영상과 입학 사정관님의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티그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평택에 있는 평택대학교에 왔습니다. 피어선 신학교로 출발했는데 4년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그리고 평택대학교 앞에는 이렇게 빌딩이 있어서 임대 수익이 발생을 하고 지역사회와 밀접한 연관을 맺어서 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그 밖에 평택시와 유관기관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그 재단이 조금 말이 좀 많아서 이슈화됐던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도 교수님들이나 학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어선이란 말은 피어선 선교사님 이름이고요. 그래서 그분이 세운 학교다. 그래서 피어선 신학교로 출발해서 4년제 종합대학이 됐습니다. 평택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군기지가 이전을 해왔기 때문에 물류의 기지입니다. 그래서 물류학과가 여기가 또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IT 계열도 시대답게 굉장히 유명하고 또 간호학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그래서 굉장히 높은 입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답게 저기 보면 교회가 있습니다. 저쪽이 이제 이 공간이고요. 여기가 평택시와 함께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평택대학교입니다. 여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충청남도 천안입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마지노선이죠, 여기가. 높은 건물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이 평택대학교가 조금만 가면 안성입니다. 그러니까 평택에서도 제일 밑자락이 있죠. 조금만 가면 충청남도 천안이고 그 옆이 바로 안성시입니다. 자그맣게 도서관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 제가 이렇게 평택대학교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늑하고 좀 가정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예. 네. 평택대학교만의 장점 이런 거 우리가 네. 잘한다 또는 예.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있을까요? 평택대학교는 이제 최근에 평택시 자체가 좀 많이 발전을 하면서 예. 그 인프라의 덕을 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 삼성의 이제 전자가 세계 최대 규모로 예. 이제 들어와 있고요. 또 이제 국내 최대 물동량이라든지 이런 그 자동차 물류량을 가지고 있는 평택항이 또 주변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것과 연계되어 있는 스마트 자동차학과라든지 모빌리티학과, 예. 그다음에 뭐 데이터 정보학과, 물류학과 이런 것들이 이제 연계되어서 이제 취업에 이제 강점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취업에 강점이 있다. 네. 아. 그리고 예, 예. 이제 또 한 가지는 이제 최근에 여기 오시면서 선생님께서도 이제 보셨겠지만 학교 주변으로 이제 상업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거주 인프라라든지. 예. 그래서 동반 이제 상승을 하면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후광 효과를 좀 예. 보고 있습니다. 배우 효과, 휴가 효과.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입결이 좀 낮지만 예. 요건 입결 대비 아웃풋 곧 졸업했을 때 네. 괜찮다 이런 학과 뭐 추천해 주실 만한 학과 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그 AI 기술이라든지 챗 GPT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부각이 되면서 AI 기술이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근데 AI 기술의 핵심은 이제 데이터 학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학습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통계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학교 이제 그 데이터 정보학과라든지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전기차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 자동차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공부해 볼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 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그 공과대학을 저희가 지금 주목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이제 공과대학 쪽으로 이제 조금 저희 학교에 입결은 좀 그렇게 중위권으로 가지고 있지만 향후에 취업을 할 때라든지 이제 아웃풋은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평택대학교가 공과대학 쪽으로 중점적으로 좀 키우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지금 전통적으로 예, 사회복지 계열이라든지 그렇죠. 예, 국제 물류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저희가 이제 지금 발전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프라와 연계되어서 이제 저희가 좀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대한민국의 어느 대학도 평택대학교가 삼성전자 쪽 가깝잖아요, 네. 사실 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올 수는 없는 거죠, 물류 면에서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평택항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뭐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제 그게 마음에 와닿지는 않을 수 있지만 학부모님들이시라든지 조금 더 이제 미래를 생각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좋은 장점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그 해당 학과 교수님들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대기업에 비견되는 뭐 그 1티어? 네. 1차 벤더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많이 취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끝으로 이제 고3 학생들에게 네. 좀 해주고 싶은 말 좀 해주실래요?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최근 한 몇 년 동안 이제 저희 학교가 부침을 좀 겪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저희 법인이 정상화가 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더 큰 기회로 작용을 하면서 이제 재정 투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교 평택대학교를 기억을 해주시고 혹시 나중에 이제 그 원서 접수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신다면 꼭 평택대학교 한번 생각해주시고 이제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 열려 있으니까 연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정상화됐다는 게 핵심이네요. 정상화를 뛰어넘어 더 강화되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평택대학교의 이미지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셨다면 그게 아니다, 이제 바뀌었다, 변화됐다, 안심하고 지원해도 좋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러면 교수님들과 뭐 교직원들이 열의 있게 이렇게 지도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물론입니다. 당연히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 이제 들어오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 이제 그 대학은 이제 학생들을 중심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고 어떤 환경에서 교육을 또 받는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장학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더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전 이제 교직원 또 이제 교수님들 차원에서도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그 기숙사 수용률은 어느 정도나 돼요? 기숙사는 이제 보통 저희가 한 1,000여 명 정도 이제 수용 인원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 외국인 이제 학생들이 또 있고 또 재학생들이 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 퍼센티지가 있고 또 신입생들이 들어갈 수 있는 퍼센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개의 이제 건물을 저희가 가지고 있고요. 새로 졌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맞습니다. 제 3국제관 새로 지었고 거기는 이제 그 주로 1학년이랑 그냥 2학년 남학생들 위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실과 2인실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도 별 그렇게 문제가 없다 운영하는데 이런 말씀이시죠? 물론이죠. 기숙사도 저희가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수용률도 이제 거의 100%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너무 감사합니다.